어쨌든 죽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있다는 것은 김 빠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집사입니다. 저는 10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일단 자기를 위해서 내가 뱅기 하나 분배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쁜 고양이 티티를 살리기 위해서요. 왜 갑자기 일본인지, 누굴 살려야 한다는 건지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티티와 저는 서울 어딘가의 펫샵에서 만났습니다. 티티에게는 비밀이지만 사실 티티를 데리러 갔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티티를 본 순간 저는 티티와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쟤는 못생겨서 누가 데려가지도 않겠어라는 주인 아저씨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말고도 티티를 데려와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티티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수천 개쯤 만든 다음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기 앉을 거야? 말 시키니까 대답할 거야? 응? 지난 7년간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더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야옹거리는 고양이와 누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 어때? 티티 춤? 이 예쁜 아기 고양이는 2019년 여름 고양이 신부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잠깐만. 뭐 용맹해라 그냥 엄청 무서워 죽겠네. 아니야 신부전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엔 그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고양이가 나이가 많이 먹은 애들만 만성 신장병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양이의 모든 연령에서 이게 다 발생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요. 일단은 구토하는 애들 검사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신장병에 걸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살 이상이 넘게 되면 한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이 특성상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먼 옛날 고양이 유래가 사막지대에서 태어났던 이 태생적인 원인이 있는데 자기가 사냥했던 그 사냥감의 몸에서 했던 수분이나 혈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게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대로 지금도 습관이 남아 있어서 물을 많이 먹지 않고 물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리학적으로 물을 많이 오줌으로 배설을 해버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신장에서 이 농축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신장이 빨리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해부학적인 문제에서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신장에 있는 네프론이 한 100만 개 이상이 있거든요. 강아지는 한 40만 개? 근데 고양이는 네프론 숫자가 2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원인 세 가지가 고양이의 어떤 신장병이 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티티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게 아프다는 신호인지 몰랐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청소를 막 하고서는 거실에 누워서 이렇게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고양이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모래 막 파는 소리가. 그런데 좀 있으니까 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티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티티 쉬하는 소리도 폭포 소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부전증 전조 증상이었더라고요. 그 신장병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하나는 급성 신장병이 있고요. 만성 신장병이 있는데 이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약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독성 물질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오줌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도 급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고요. 만성 신장병은 이 급성 신장병이 계속 진행이 되거나 노화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근데 만성 신장병은 치료약이 사실 없거든요. 이거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병에 혹시 우리 애가 질환이 진행되는 애라는 어떤 보호자가 계신다면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야지 100m 선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병은 우리가 흔히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교까지 20년을 살게끔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다 보면 보호자는 지치고 고양이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병원에서 잘 관리받고 진료받으시면 오랫동안 건강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티티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픈 야옹이를 돌보는 일은 참 고단한 일이구나. 싫어도 어떻게 약은 한 입 먹자. 매일의 돌봄이 티티에게는 괴로운 일이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고양이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키보기타니 채널에서 주로 영상에 나오고 있는 백집사. 저는 주로 영상에 안 나오고 있는 흑집사입니다. 네, 광복이는 특히 어렸을 때 맨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사실 피부병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데려왔어가지고 그때부터 유독 광복이가 어디 조금만 불편하면 더 뭐 철컹철컹 그때 기억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광복이 때문에. 어렸을 땐 피부병부터 이제 심장도 마침 이번 달에도 체크하러 갈 때가 됐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갈 때 되면 또 계속 신경 쓰이고. 처음에 근데 광복이 그거 심장이랑 그때 얘기 듣고 철컹. 그때 사실 좀 많이 울었긴 했거든요. 그때 광복이 때문에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뭔가 뭐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물론 관리는 제가 충분히 해주겠지만 이제 뭔가 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완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관리해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고, 그게 되게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어떻게 기댈 데가 없으니까 다음날 병원을 가야 돼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정확하게 얘네가 자기가 어디 아파요라고 말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픈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참 아플 때는 조금이라도 아파 보이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더 숨기려고 하는 아이들이니까 밀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니거든요. 엄살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프면 정말 다 아픈 걸 티를 내거든요. 근데 보통 엄살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은 오히려 정말 더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속상할 때가 많죠. 안녕하세요. 먼지, 봉지, 휴지, 요지, 그리고 오드리, 뿌지를 키우고 있는 매주 집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고양이들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딱히 아프다 하는 애를 꼽으라면 사실 휴지긴 한데 휴지가 잔병 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먼지 같은 경우는 그 신장이 좀 안 좋아요. 2017년이었고 크레아틴 수치가 2.7 스테이지 한 2 정도 되는 그런 수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먼지가 어디가 아파서 데려간 게 아니고 그때 7살이었거든요. 7살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건강검진 좀 받아보자 해서 갔다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먼지가 아무 증상이 없는 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그때 이제 신장병에 대해서 그 먼지 때문에 한참 알아보다가 신장병이 정말 애가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먼지 건강검진 하고 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애들도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요지도 안 좋더라고, 신장 수치가. 그래서 요지도 겸사겸사 같이 관리하고는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계속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래도 수치가 많이 안정됐거든요. 5년 전에 안 좋은 거를 발견했었고 그나마 관리를 해서 지금 수치가 좋아진 건데 만약에 관리를 안 했다면 아마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요? 동물 친구들도 아프면 사람이랑 똑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를 내가 먼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또 집사 스스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반려동물이라고 말하지만 함께 사는 우리에게는 가족입니다. 이 마음의 깊이는 누군가 재줄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이와나 채널에서 와나를 맡고 있는 허집사고요. 그리고 제이를 맡고 있는 허재입니다. 11살이에요. 아기 건강 관련해서는 항상 평생 동안 걱정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 건강검진은 안 받더라도 나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안 먹더라도 제이한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을까? 혹은 애기한테 더 좋은 음식이나 뭐 영양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은. 제이랑 함께 하는 시간들이 더 하루하루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자라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스스로 다짐을 하기도 하고 저희 집 첫째였던 그 디젤이라는 아이가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고양이별로 갔는데 3살 때 지금은 복막염 치료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또 완치까지도 가능한 의료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약을 만들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빨리 조속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이들, 강아지들,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아픔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고양이 봐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를 봐야 돼? 털복숭이들과 베베집사 채널에 베베집사를 맡고 있는 베베집사입니다. 너무 창피하네요. 안꼬야, 엄마한테 힘을 줘, 제발. 지금 마일로랑 안꼬는 전발치 하려고 이제 그 치과를 다닐 때부터 그 혈검을 했는데 크레아틴이 그때 2.5쯤? 그때 그 정도로 이게 약간 마지노선에 걸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일로 같은 경우는 SDMA 수치도 조금 높은 편이어갖고 선생님이 얘는 좀 관리 좀 해야 된다고 하셔갖고 그때부터 이제 처방식으로 바꾸고 영양제 먹이고 원인은 모르겠는데 일단 처방식으로 다 바꾸고 그 영양제 좀 꾸준히 먹이니까 크레아틴 수치는 정상 범위로 다 둘 다 떨어져 있고요. 안꼬는 SDMA 수치는 정상인데 이제 마일로는 아직 SDMA는 조금 높은 상태 13가 5 정도라서 물 많이 먹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별이 됐지만 랭이가 이제 다낭성 신부전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부전 중에서도 다낭성인 거는 약간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신장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대요. 이거는 뭐 신장 이식을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늦어갖고 치료도 못 해주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 생면 연장 그 케어만 해준 거죠. 마지막에 이제 애가 한
5일 정도 식음을 전폐를 했었는데 다른 보호자분들은 이제 응급실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레니한테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계속 같이 있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레니 마지막 갈 때까지 봤는데 그때가 좀 제일 제 이 집사 생활 했던 것 중에서 왜 울어? 너무 슬퍼서. 네, 제일 마음적으로 좀 힘들었던 때죠. 역시 애들 아플 때가 제일 힘들죠. 울지 마. 저 참고 있잖아요. 아픈 거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맞아요. 이제 안 더워? 거기서 뭐해? 어쨌거나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정해진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을 조금은 더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화장실 땀이 막 나는데 지금 긴장해서. 긴장해서. 너무 긴장해서 땀. 바보 같지만 저는 TT가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야 공부를 시작했어요. 신장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 티티.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아이, 참.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조금 물도 안 먹어. 매일 물과 약을 먹이고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했습니다. 고생했죠? 삐졌네. 아마도 이 모든 과정이 티티는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루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엑소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엑소좀으로 탈모를 치료하는 영상이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계속 찾아보았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Love is in the hair. 찾다 보니 엑소좀은 탈모 치료제가 아니라 세포 간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TT의 신장 치료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찾다 보니 엑소좀을 연구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짠! 한국 사람은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엑소좀을 연구하는 회사 엑소코 바이오에 찾아왔습니다. 과연 엑소좀이라는 걸로 우리의 TT 약을 만들 수 있을지 엑소코 바이오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 따라오라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엑소좀은 우리 몸 안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 재생이라든지 염증 조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질병 치료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 엑소좀 같은 경우는 조직이나 장기의 재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신장염이라든지 신부전에 관련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몸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재생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재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이라든가 폐라든가 신장 같은 경우는 재생하기가 어려운 분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제 줄기세포 엑소좀은 그런 부분이 재생에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피부나 장기의 재생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런 엑소좀을 이용해서 급성 신부전에 관련된 실험이나 기초 연구를 좀 했고 이 줄기세포 엑소좀이 망가진 신장의 기능 회복이나 재생에 좀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연구 결과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막상 이게 질문을 주시니까 좀 더 부자 그 지금 더 너무 자연스럽지 않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하면서 티티예요. 저희가 했던 몇 년 전에 그 급성 신부전 실험 결과에 의하면 줄기세포 엑소좀이 신장 손상으로 인해서 감소된 그 체중을 증가시킨다던가 혈액 내부에 있는 그 비유엔이나 크레아틴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잘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 엑소좀의 기능은
뭐 저희 결과를 통해서 잘 나왔지만 세계적으로 있는 많은 연구자들도 저희와 유사한 실험을 해서 이 줄기세포 엑소좀이 신부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논문은 여러 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장기적으로 연구가 투자가 잘 진행이 되면 언젠가는 급성신부전 내지 신부전에 좀 적합한 약물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좀은 신장 치료에 멋진 가능성을 가진 물질이지만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양이만을 위한 치료제라는 것은 환상 속에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인지,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는지, 이 분야에서는 10년이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구나. 우리 티티는 치료제를 찾을 수 있을까? 엄마가 먹여줘야 먹는 고양이가 됐어요? 언제부터? 티티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시들어버립니다. 머리에다 침 딱. 그러다 지난 여름 고양이의 신장병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TT가 앓고 있는 고양이 만성 신부전증 약을 만들고 계신 교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가서 만나 뵙고 얼마나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이번에 가서 TT 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되게 좀 두근두근해요. 이거 먹고 막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티티가 이거 먹고 나 엄청 금방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럼 진짜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같이 가시죠. 티티 엄마야! 티티 엄마! 티티 여기 엄마! 여기 봐봐! 티티! 엄마 여기 있어! 쳐다보는 거 봐! 신기한가 보다. 엄마 목소리 나는데 안 보여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티티! 티티 엄마 사랑해! 눈빛이 이상해? 눈빛이? 오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딨어? 티티 엄마 어딨어? 티티 엄마?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세상에 이거 어떡해. 엄마가 들어오는 소린가? 이상한데? 엄마 어딨어? 엄마 여기 있어. 티티 엄마 여기 있어. 엄마 티티 사랑해. 디디는 그때도 되게 튼튼한 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티티는 그때도 몸이 엄청 약했어. 데려와서 일주일, 2주일 지나서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설사병으로 고생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피부병 나고 허피스에 걸렸는데 안 낫는 거야 그게 병이. 그래서 병원을 3개월 넘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사진 보면은 아주 가관도 아니야.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그때 티티가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티티가 그때도 많이 아팠는데 지금도 신부전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이번에 만나기로 한 미야자키 교수님은 대학원 졸업 후 스위스 바젤 대학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면역학에 대한 연구를 하셨대요. 연구 중에 AIM 단백질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 AIM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고양이 신장병 연구예요.
연구 도중에 자금이 부족해 연구가 중단될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일본 전국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해요. Yeah, hi, everybody. My name is Toru Miyazaki. Actually, I have been a professor in the Tokyo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for 16 years by this March. And now we started our own institute, the Institute for AIM Medicine, towards the completion of AIM drug production. So now I am a president and director of this institute now. Right, this is quite by chance because I'm a medical doctor for humans. So at the time, we are working about kidney disease in association with AIM in human. But 7 or 8 years ago, I met an animal doctor coincidentally and just talked with the doctor. He said that all cats have kidney disease. No exceptions. So all cats have kidney disease, and nobody knows why cats are so susceptible to kidney disease. Nobody knows the reason. And then I got a hint. I mean, maybe it is AIM. So I just analyzed the cat AIM, and we found that AIM does not work well in cats genetically. AIM is effective to many types of diseases, but for cats in particular, it is effective to kidney disease. So you can see this figure, and this is a kidney, and this is inside the kidney. So the major pathology of kidney disease is that accumulation of junk, organic wastes in the kidney. But when this happens from blood, AIM comes and excreted into urine and binds to the junk, organic waste. And then this junk will be cleaned out immediately. So therefore, the kidney is always cleaned by AIM. And this is the usual mechanism. But in cats, the problem is that AIM cannot come to the urine, cannot come to the junk. So therefore, this waste, junk, is always there. So then afterwards, some inflammation happens, and then it progresses. Finally, the kidney will be gone. So this is the central mechanism of how AIM repairs the kidney disease. Well, actually, as you know, as many of you know, the kidney disease is very incurable diseases, both in cats and humans. But AIM, so far we analyzed, or so far we have done a lot of experiments, that we are confident that AIM can block, at least block, or even reverse the kidney function. The progression of kidney disease will be blocked, and the kidney function will be reversed. Well, actually, so far we injected AIM into very sick cats, the late phase of kidney disease, and we found that cat survives for a long time after injection. We'll publish this hopefully next year, and also in the meantime, next year we'll start the clinical trial of AIM for cats. Oh yes, I do. His name is Kiji-chan. He was almost 15 to 16, 17 years of age. He was at the very late stage of kidney disease, almost dying. So before injection of AIM, he couldn't move, he couldn't eat, or he couldn't even open his eyes. But after injection, he stood up and he opened his eyes and he could eat. And then after 1 week, he was walking around and then jumped up to the high stool. So he was very healthy at the time. So it was like a miracle. I cannot forget it about, because this was the first case of injecting AIM, and it was almost a miracle. And animal doctor said at the time before injection he will die in 1 week, but after injection he survived more than a year or even 2 years. And then the owner moved somewhere, so we couldn't keep injecting, but it was really memorable.
Oh yeah, certainly yes. I mean, so we are working on cat drugs only for kidney disease, but for human, we observe that so many diseases can be cured by AIM. Not only kidney disease, but also brain disease or liver disease, or even some cancers can be treated by AIM. So after cat drug completion, we are going to make human drug for a lot of diseases. So only one AIM can cure many diseases in human. Oh yes. We started cat research by chance, as I told you before. But now I feel that life of cat and life of human is actually the same. We need to save both. So because we are doctors, so that's the reason why we are still working in cat. So the support by ordinary people is very important for us. So to continue the research of cat AIM. 안녕하세요. 저는 고바야시모토 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들. 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宮崎先生と最初にお会いした時ってちょうど私が動物の肥満の研究をしてたんですね。でその肥満の研究をしてた時に宮崎先生の人の肥満のメカニズムが分かりましたというセミナーがあることをメールマガで知りまして、その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でその中で、最初僕も人ってそうなんだとただ単純に聞いてたんですけど、講演の最後に宮崎先生が、このタンパクは、猫にはないんです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そしたらお話をしている間に、肥満だけではなくて、肥満のメカニズムをその AIM で説明し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またここで最後の方に先生がこの AIM を使うと腎不全が治るんですよ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で腎不全が治るっていうのは僕たちの常識からしたらちょっと考えられないことで「ちょっと先生腎不全って治るんですか?」って「いや治ります」って「そんなことは言わない方がいいですよ」とみんな学校でも習ってないしそんなふうには習ってないし僕たちの常識と違うことは「いや本当に治るんです」と。でマウスで実験したところその AIM を投与したマウスはその腎不全によって生き延びることができるってことをおっしゃったのでそれは面白いと。で実は、猫の世界ではやっぱり猫はほとんどが最後は年を取っていって、腎不全なくなるケースがものすごい多いと。だからもしかしたらこの AIM というタンパクを使えば猫の腎不全が治す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ねっていうふうに先生とお話をしてそれはありえるね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で、先生はお医者さんなので、人の先生だし、僕は獣医師なので動物の世界でこの AIM を研究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とお話をして2人でもよかったよかったという話がなったのは最初です。はいですね、先生が全部やってる数は僕知らないけどうちは多分6、7件、10件近い患者さんをチャレンジしてもらいました。僕も選んでね全員に言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僕とちゃ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れて、僕と信頼関係のある方に限ってお話を出していきました。でやはり腎不全になると治療薬がないって皆さん分かってるのでもし、比較的安全で治療する可能性がある薬だったらぜひ使いたいっていうのが皆さんの意見です。その全員がねぴったり治ったわけじゃなくてやっぱり病気のステージにもよってものすごい延命できた子もいっぱいいますから、そういう方たちはもう本当にもう喜ぶなんてもんじゃないですね。いやもう信じられないっていうぐらいの結果が出ていますね。どの患者さんが印象残ってますかっていうことで、僕岩崎さんの楽ちゃんっていうねロシアンブルーを挙げたいんですけど彼女は、2歳の時に腎臓が悪いことが分かって先天的に片方の腎臓が機能してない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で岩崎さんが僕にもう絶対に10歳まで生かすともう最初にその時に言ったんですね。いや僕たちもできるだけ頑張りましょうねじゃあ10歳目指しましょうって言ってで AIM を使って17歳まで生きましたから。これはとんでもないここで言うのは、猫が長生き腎不全から長生きするってことは実は人が幸せ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その猫にフォーカスしてるだけじゃなくてこれ人の幸せにもフォーカスしてるでそこは宮崎先生すごい大切にされてると思います。 IAM 연구소의 고양이 신부전증에 관한 논문은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논문이 나오고 나면 임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조금은 희망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前原夏美です。研究室内のそのミーティングとかでデータを見てる限りでは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クレアチニンとかいろんな検査数値が悪くなってる猫がたくさんいるっていうのを知って、で多分その猫も苦しいし飼い主さんも辛いし、そういう猫にエイムを打つとその数値自体が良くなってるっていうデータもそのラボミーティングで見ていて、 AIM を投与することでそのみんなの辛い気持ちというか辛い状況がちょっとでも良くなるっていうのは猫のその創薬の研究をしてるチームとしてもやりがいがあって、何としてでも薬に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はもうみんな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 오늘 연구원분들도 그렇고 되게 순수하고 솔직하게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연구를 합니다. 연구밖에 몰라요. 연구 최고 막.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이런 얘기, 연구를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아. 이런 거. 되게 깨어있는 분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진짜 학자면서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 좀 보기 드문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일 거야. 찬장에 와인이 가득 있더라고. 병원 한 군데에서만 7, 8마리가 했다라고 하고 6, 7마리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보통은 그 정도만 해서도 논문을 쓰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신 거야. 논문을 쓰고 임상을 거친 다음에 그게 약으로 만들어지려면 또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 그 공장에, 약공장이 있어요. 약공장. 어떤 약공장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약으로 나올 수는 있을까? 그거를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 신부전증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게 정말 사랑의 크기가 엄청나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밥 먹는 소리를 듣는 것도, 그리고 야옹야옹거리면서 걸어오는 그런 순간들도 이게 다 그냥 영화 같아요. 그냥 와, 이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생명체가 있을까? 이 가능한 일인가? 내가 이 정도로 눈이 높아지면 절대로 장가를 못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고양이들의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진짜 신부전이거든요. 이 신부전은 노묘 딱 시니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들 집사들이 마음 한구석에 제발 우리 애는 걸리지만 말아라 막 이게 솔직히 있거든요. 예방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솔직히 건강한 신장으로 오래 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료약도 있으면 좋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약도 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제발 우리 고양이들 더 오래오래 살게, 진짜 30살, 40살까지 같이 살 수 있게 지금 제 소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고양이 신장병 약 관련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우리 아픈 고양이들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개발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에 관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 힘내라! 집사 힘내라! 어이 귀여워. 우리 티티 나이 이제 7살. 해를 넘기면 곧 8살.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 티티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처음에 용맹함을 잊지 않고 꾸준히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티티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야옹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우리 티티 사랑해. せーの 안녕하세요. 가와이. K-POP 好きっていう話を聞きましたが。 K-POP 一番好きなのはスーパージュニア。 어떻게 생각해? 소녀시대. 우와, 뭐가 그렇게 좋아? 맨날 보는데도 좋아. 응? 진짜 맨날 보는데 이렇게 좋을까? 자기도 그러면서. 맞아. 네, 저는 밀키보기 타니와 함께 살고 있는 백집사. 아, 제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원래 주로 촬영 나오고 있나. 아, 지금 벌써 긴장해가지고 제가 극 아이거든요. 한 100번쯤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하죠. 귀여워. 그럼 이상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 싸우면 어떡하니 거기서. 아이고 싸우겠어. 우리는 저기 뭐 정적인 거 안 되고 엔터형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엔터로 하자. 알았다. 애기 막 뚱뚱하다는 얘기랑 엔지니어가 얘기하면 이래. 탈출다 이런 얘기하면 애기 바로 울어. 돼지야.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돼지 싫어? 방금 한숨 잤어 방금. 말을 정말 알아듣는. 뚱땡이 이런 거 알아듣는 거잖아. 아이고. 뚱땡이를 알아듣는다고? 으르르 먹었어? 진짜 알아들어요. 아이고 왜 양님? 아이고 싫어. 촬영 귀엽죠. 아이고 촬영 귀. 날씬해라. 나 예뻐라. 우리 나눠 할게.